발제는 지난 연구 과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연구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왜 진찰료가 중요한지, 그리고 진찰료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진찰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발제를 하겠습니다. 진찰과 관련된 통계는 발제 자료 뒤쪽에 참고 자료로 넣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됐던 연구는 그때 차등수까지 폐지가 검토되어 있던 시점이고 대안적 진찰료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서 현지에 있는 한인 의사나 의사 단체들 만나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진찰료 유형을 단일 진찰료 그리고 단계별 진찰료 유형을 나눠서 실제로 보긴 봤었는데, 실제로 단계별로 운영하느냐 단일하게 운영하느냐보다는 실제로 그 진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했다는 게 내용의 주요 결과였습니다. 다음 주세요. 진찰료와 관련된 연구는 의협에서 나온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찰료라고 하면 진찰에 대한 보상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찰료가 중요한 건 이 진찰료에 따라서 진찰의 이제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게는 현재처럼 생각하면 좁게는 약 처방과 짧은 설명까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하단에서 긴 범위를 포괄하는 범위까지도 진찰료라고 이제 진찰료로 보상을 한다면 넓게도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진찰료를 적게 주던 많이 주던 진찰에 이제 가지는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의료제공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가장 본질적인 이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전부이자 또는 의료 서비스 받는 것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찰은 또 대면적인 미시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데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고, 거의적으로도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찰을 결정하는 진찰료 정책이 중요한 것인데, 특히 이제 적절한 보상이 이제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찰료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진찰료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않으면 진찰이 아니라 다른 시술, 검사 이런 서비스로 이제 의료 제공자가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또 진찰료 규모도 현재 의원 진료비의 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의료비를 가치 있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찰과 진찰료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40년 동안 진찰료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77년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초진료 추이고 적색 선으로 보이는 게 재진료 추이인데, 점선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선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 있고, 의약분업대를 빼면은 크게 큰 변동 없이 흘러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진찰료와 관련한 본인 부담 정책이나 좀 가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슈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찰료가 이렇게 경과됐지만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현재 진찰료 관련된 상대 가치 점수가 한 188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 진찰료가 약 한 155점 됩니다. 155점 정도 되는데, 이게 2001년에 도입될 때 자원 기준 상대 가치 점수로 도입된 게 아니라 당시 진찰료였던 88,400원을 환산시수로 나눠서 산정했던 점수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진찰료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과거 경험적 측면 그리고 미래 대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찰에 각종 처치나 시술 등으로 의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전략을 모색하게 되고, 이게 이제 경력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없으면 없어서 걱정을 하고, 환자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빨리 봐야 안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문가적 직원 만족도에도 큰 저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찰 현황은 이렇지만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진찰에 상당히 적응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진찰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어떤 걸로 알 수가 있냐면 진찰 시간이나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그런 조사에서 의료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찰에 대해서 불충분함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환자들이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대형 병원을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뭐 환자가 방문하지 않고 뭐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특히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좀 이해도가 낮은 측면이 좀 의료 운영자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 제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진찰료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이제 쉽지 않았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과목별로 세부 전문 과목별로 다르고 진료 과목 내에서도 이제 이슈가 다르고 의료기관별로도 규모별로도 이제 이슈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대 이하의 진찰료 속에서 이런 진찰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사의 본질적인 진찰의 행위가 전반적으로 이제 약화되는 걸로 이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환자 의사 간의 긴밀한 치료적 관계가 구축되는데 좀 제한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진찰료 제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 문제가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 입장에서는 현 대응 방안, 진찰 건수를 늘려서 유지하는 것이 점점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이제 보이고요. 예를 들면 365일 문을 여는 의원이라든가 신규 인력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원격으로는 얘기 나오면서 현재 이제 진찰 행태에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진찰의 중요성, 여러 의료 사고와 관련된 문제 같은 데서도 진찰의 중요성이 이제 재인식되고 있고, 또 진찰이 의사의 정말 중요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좀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의향자 입장에서는 그 복합 성병 관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진찰 서비스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양질의 진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복합성병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거시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진찰료 개선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좀 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요약하면 진찰료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어떤 제도가 이제 필요한가 관련해서 외국 제도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찰 업무량을 고려해서 진찰료를 설계한 이제 미국과 이제 호주 제도가 있고, 가산 수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고 있었고요. 특별하게 프랑스는 진찰료와 진찰 외의 수가를 같이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진료 과목별로 진찰료 코드가 아예 다른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 잘 알려진 그 미국의 5개 레벨로 나눠서 구성하고 있는 진찰료 체계입니다. 이게 이제 재진 진찰료인데 이 3단계 기준으로 약 7, 8만 원 정도, 4단계 기준으로 10만 원 전후의 수가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5단계로 나눠진 거에서 이제 여기서 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진료비 청구랑 상환이 레벨 3이랑 레벨 4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벨 1이랑 2랑 5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의료 제공자들이 다 만족하고 이제 그런 충분한 진찰을 제공할 수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5단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작업이 이제 많이 필요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개선하자는 노력이 있었고, 올해 여름에 CMS에서 레벨 1을 제외하고는 레벨 2부터 레벨 5를 다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레벨 5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니까 그거를 좀 보류해달라는 게 이제 의료 제공자 단체에서 많이 있었고, 현재 2021년부터는 레벨 1과 레벨 5는 놔두고 2, 3, 4를 합쳐서 하겠다는 게 지금 CMS의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꼭 이렇게 5단계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CMS에서 그 진찰료가 적정하게 청구됐는지 심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포맷인데, 이것에 맞춰서 이제 의무 기록을 하고 하다 보면 행정 부담이 이제 많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호주는 그 레벨 A, B, C, D로 해서 진찰 시간에 따라서 진찰료를 보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청구는 레벨 B로 해서 20분 미만의 청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서 4단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레벨 B로만 이루어지는구나 되어 있었고, 여기서도 진찰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는
호주도 여기 레벨 B가 20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찰 시간이 짧다는 그런 이슈들이 여러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산 수가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가산이 있고,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만성질환 가산도 또 있었고요. 독일은 총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10분 상담 가산료를 추가적으로 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진찰료 코드 체계와 진찰의 수가의 코드 체계가 아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진찰료는 협상으로 의료 제공자 단체와 협상으로 결정이 되고, 진찰 외 수가는 자원 기반 상대 가치로 결정이 되고 있는 구조였고, 1차 의료와 관련된 일부 행위만 빼고는 같이 동시에 청구를 하는 걸 제한을 해서 진찰을 강화하고 있는 기전이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료 과목별로 보험의사협회가 수입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그 진료 과목별로 진찰료 금액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이나 내과 의사가 다른 정형외과나 그런 외과 쪽 청구 코드를 청구하는 게 불가한 체계였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의가 1차 의료행위만 했을 때, 예를 들면 다른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진찰료에 가산을 추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독일에서 예를 들면 정형외과 의사가 1차 의료만 행위만 했다,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고 엑스레이 찍고 보존조나 치료만 한 경우에, 이 경우에도 1차 의료를 장려하는 가산이 별도로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진찰료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 OECD랑 WHO 등 국제기구에서 많이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고 관련 인력들에 대해서 보상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인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이제 의견이었고요. WHO에 나와 있는 보고서도 GP에 대한 그런 보상을 높여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여러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모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진찰료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의사의 본질적인 행위, 진찰 행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진찰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지 논의가 좀 필요하고, 진찰료가 이제 설계가 되면 그거에 맞는 내용을 채워서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진찰 내용, 특히 현재 진찰료라고 되어 있지만 진찰료를 대체하는 용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체계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행위는 다 진찰료에 다 포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로 되어 있고, 이거는 진찰을 평가하는 평가도구 예시인데, 흔히 얘기하는 혈압 수준을 평가하거나 당할 수술을 평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찰의 의미인 진찰을 후에 질병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질병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찰 시간과 관련된 가산 제도가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현대처럼 비예약 시스템이라면 이런 가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실 의미 있게 운영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발제를 위해서 잠깐 생각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신뢰 기반 환자 중심 의원 포털 사이트를 열어서 대안적 진찰료 제도를 적용하는 의원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의원을 검색을 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조회해서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루에 6, 70건 진료 보거나 그런 문화를 좀 많이 바꾸려면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프랑스 검색을 해보니까, 프랑스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어디 지역에 어떤 진료를 받겠다고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데 의원 위치가 나오고 예약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와서 클릭을 하면 예약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뭐고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의학과 관련된 그 말 중에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항상 해줘야 될 일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진찰료 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